안녕하세요. 뚱시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55번째입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영화로 돌아왔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 제가 이 영화를 통해서 첫 번째 선보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표적인 작품이라기보다 조금 잘 안 알려진 작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필름 누아르 영화고요. 1955년 영화입니다. 조셉 헤이스라는 작가가 1954년도에 쓴 작품이고요. 엄청난 성공을 이뤄서 연극 무대에도 올리고 영화화된 거죠. 1955년에. 리 감스에서 백주의 결투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포획 제 영상에도 나왔던 막스 오필스 감독의 영화 포획까지 해서 촬영 감독이었고요. 게일 큐빅이 음악 감독은 사실상 영화를 많이 하긴 했는데 본래는 보다 클래식 작곡이라든지 오페라 작곡도 했던 분이고요. 여기서 음악 자체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중간중간에 간헐적인 어떤 효과를 주는 그런 음악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워낙 이 영화 자체가 인지를 잡고 인질극이거든요.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그렇게 끌어요. 여기 주연은 험프리 보가트입니다. 험프리 보가트하고 윌리엄 와일러는 이제 한 20년 전에 벌써 인연이 있었어요. 저는 이 영화도 꼭 다룰 건데요. 이 실비아 시드니 어떤 영화입니까? 제 헨리 폰다하고 같이 출연했던 그 영화 제가 소개를 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이 데드 엔드라는 영화 여기에서도 보면 험프리 보가트가 본격적으로 말타의 매, 존 휴스턴 감독을 그 영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탐정 그런 어떤 스타일을 고착화하기 전까지는 이때만 해도 완전히 갱스터거든요. 그리고 지금 20년이 지난 1955년 영화, 오늘의 영화 역시도 여기에서는 탈주범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봤던 그 낭만적인 캐릭터의 험프리 보가트가 아닌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 영화에서 두 번째 주연은 프레드릭 마치 하면 역시나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우리 생애 최고의 해로 너무 알려져 있는 배우죠. 연배가 비슷해요. 험프리 보가트가 99년 생이고요. 1899년요. 그리고 프레드릭 마치가 1897년이니까 나이 차이는 2살 정도 나는데 이때 당시에 험프리 보가트가 거의 마지막 직전 영화예요. 57년에 사망을 합니다. 2년 후에. 그래서 벌써 얼굴에서 어마어마한 병색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험프리 보가트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좀 의미도 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서 케네디는 여기서 제스 바드라는 험프리 보가트 탈주범을 과거에 이렇게 탈주범한테 이제 폭력을 가했던 그런 어떤 형사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로버트 미들턴 같은 탈주범입니다. 그리고 할 그리핀, 글렌 그리핀, 할 그리핀 두 명이 형제고요. 그리고 로버트 미들턴 어마어마한 덩치의 소유자죠. 그리고 로버트 미들턴 같은 경우에는 Friendly Persuasion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또 윌리엄 와일러의 감독 그 영화 다룰 때 또 한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코빗이라는 그 악당 역이죠.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래서 세 명이 탈주한 겁니다. 탈옥을 한 거죠. 험프리 보가트 그리고 그의 동생으로 나오는 듀웨이 마틴이 분한 할 그리핀 그리고 험프리 보가트는 글렌 그리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무시무시한 덩치의 소유자 로버트 미들턴이 연기하는 코비씨 이 세 명이 이제 탈옥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우연히 어떤 한 집을 바로해서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질극을 벌이는 건데요. 그 집의 가장이 바로 프레드릭 마치, 댄 힐리어드 라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힐리어드의 부인이 나와야 되겠죠. 엘레노르 힐리어드.
마르타 스콧이 분한 거고요. 근데 여기 또 재밌는 사람이 둘이 나옵니다. 레이틸 프레데릭스라고 경찰 담당 경찰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사건을 해 풀어가는데, 그리고 보면 버트 프리드 톰이라는 이쪽도 형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스 바드하고 같은 팀인 거죠. 어디서 봤을까요? 톰이라는 이름 익숙하지 않으세요? 버트 프리드는 골목이 끝나는 곳에 그 다나 앤드류스하고 같은 그 동료 형사 역으로 나왔죠. 그리고 레이 틸은 프레데릭스 여기서 경찰로 나왔는데, 그 비장의 술수 기억나시죠? 그 영화에서 엄청 부패한 보안관 거스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의 선거용으로만 이용하고, 그리고 그 밥 먹으면서 식사하면서 그 방울뱀 같은 새끼 방울뱀 키우면서 기괴하게 웃던 그 부패의 끝판왕을 보여줬던 보안관. 그 역의 보안관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경찰 역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줄거리 말씀드리면서 바로 이제 제목 들어갈게요. The Desperate Hours에서 광란의 시간이라는 영화고요. 험프리 보가트하고 프레드릭 마치가 그 서로 뭐 대결 구도의 연기를 보이는 거죠. 한 명은 인질로 잡고 있는 가족을 인질로 잡고 있는 탈옥범이고요. 한 명은 뭡니까?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가장인 거죠. 그 둘의 공방전이 이어지는 거죠. 그 가정에는 가족이 딸이 하나 있고요. 19살짜리. 그리고 9살짜리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마어마하게 똘똘하고 강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는 볼에 키스도 안 하고 악수하자 남자다 남자로. 그리고 본인을 막 이름을 랄프인데 이제 애칭으로 랄피라고 부르는 것도 거부하고 아버지한테 뭐 맞서서 이제 남자 대 남자로서 행동하려고 하고, 이 영화에서도 정말로 그 용감한 아들 역을 보여주는 그런 어, 가족이죠. 그리고 딸도 그 변호사하고 사귀는데 19살 치고는 엄청나게 딸도 용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 줄거리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이 영화는 정말 생각보다 연출이 되게 중요할 게, 영화 시작함과 동시에 바로 인질극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1시간 50분을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을까? 여기에 나름대로 경이로움이 좀 드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한 공간에서 거의 움직임이 그 뭐 1,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어떤 집이에요. 그 안에서 저 사람들, 그러니까 탈주한 어떤 사람들, 탈옥범은 3명이죠. 그리고 가족은 어떻게 보면 4명이잖아요. 아빠, 엄마, 그리고 그 딸, 그리고 아들. 이 7명이 엮어가는 어떤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배너 로마의 휴일의 명감독 윌리엄 와일러가 1930년대 미국 사회의 불안감과 허무함을 표현한 서스펜스의 고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전설적인 무비스타 카사블랑카 험프리 보가트와 우리 생애 최고의 해 프레드릭 마치가 필름 노아를 그 다음에 가가 좀 이상하네요. 어둡고 불안한 내면 연기를 펼쳐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드라마를 완성한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탈옥한 흉악범 그리핀 험프리 보가트 분은 중년의 평범한 가장 힐리어드 프레드릭 마치의 가족들을 인질 삼아 탈주를 꾀한다. 이 둘은 광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맞붙게 되고 잊지 못할 결말로 치닫게 되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영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스킵 안 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지루하지 않게 가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서 케네디 자주 등장하는 배우거든요. 때로는 악역도 많이 맡는 배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험프리 보가트를 추격하는, 어떻게 보면 그 잡으려고 하는 제스 바드라는 형사로 나오지만, 네, 음악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이 도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주택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자, 오늘의 그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고요. 저렇게 이제 신문을 저렇게 그 던지고 가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저 녀석을 잡고 말 테야. 저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가정으로 들어온 거죠.
네, 그리고 자전거가 있었고요, 밖에. 네, 그리고 이제 엄마 나 오늘 뭐 학교 일이 있어서 늦을 거야 하면서 자전거 타고 가야지 하니까 뭐 자전거 이제 거부하고 나가는 겁니다. 네, 늦었어요 하면서 아주 똘똘하게 생겼죠. 신문에서는 그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탈주범에 관한 내용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관심사는 이 딸의 연애, 딸이 이제 연애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디, 딸의 이름은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얘기를 하지 말라. 그리고 둘이 같이 이렇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이제 라디오에서 저 경찰을 살해하고 투항한 그 그리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핀이 예,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리고 그때 이제 격분한 예전 일입니다. 제시 바드 보안관 대리가 총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한 그런 인연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탈옥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보안관인 제시 바드한테 보복을 하러 지금 나왔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다른 흉악범, 그 덩치 큰 흉악범 이름이 뭐였냐면요. 코비 씨하고 그리고 그의 동생하고 그렇게 나왔다고 하고 정면에 보이는 이 사람이 이제 제스 바드입니다. 그래서 그 아서 케네디인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많이 보던 얼굴이잖아요. 어이 누굽니까? 보면 네 골목이 끝나는 곳에서 데나 안드레스하고 같은 형사 친구로 나왔죠. 그래서 데나 안드레스가 막 본인 보고해서 너는 그 칼 말대네 그 부하나 되라고 하면서 막 욕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그 진 티어니의 아버지를 그 보석으로 신청하려고 변호사 구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빌려달라고 밤에 찾아가는 그 형사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그 그리핀이 탈출했다는 거 미리 얘기해 줘야지 하면서 이제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로 레이 틸이잖아요. 예전에 그 어떤 영화입니까? 그 비장의 술수에서 정말로 부패한 보안관 역을 맡았던. 그래서 영화 이렇게 보시면 한 분씩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배우들을 찾아가는 주연급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뭐 조연급 중에서는 아서 케네디가 제일 비중이 있네요. 네. 여기 아석 케네디고요. 아석 케네디 정말 악역으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서부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드디어 여기 손이 하나 보이고요. 네, 손이 보입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손이 보이고 어때요? 차창 밖으로 보는 거죠. 그 집을 물색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저기 자전거가 있습니다. 자전거를 보고 이제 이 집이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전거는 아이가 있다는 거니까 인질로 잡기는 훨씬 쉬운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이 아이의 옷 9살짜리지만 얼마나 개구장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옷을. 그리고 여느 때처럼 저 좀 전에 저 통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이게 라디오입니다. 라디오. 휴대용 라디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마다 옮겨 다닐 때마다 그만큼 라디오를 좋아한다는 거죠. 여기 누굽니까? 네, 라디오를 문 열 때도 라디오를 들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그 영화 시작한 지 7분 됐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제네릭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건 한 3분밖에 안 지났을 거예요. 근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길을 잃었다고 바로 총 꺼내고요. 네, 시작을 하네요. 네, 그리고 저기 그 공간에서 하나하나 등장했습니다. 코빗이 등장했고요. 그 다음에 저거는 이제 동생 할입니다. Top of the refrigerator, I think. 그리고 바로 이제 권총부터 해서 그 찾고요. 자, 너는 저 봐. 조롱하는 거죠? 저기 저렇게 책도 많이 있는데 좀 머리 좀 써라 임마. 이러는 거죠. 그리고 뒤에 층계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요. 그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동시에 해서 지금 그
험프리 보가트는 그리핀은 그 여자친구한테 돈을 받아서 이제 그 움직여야 되거든요. 7,000달러라는 돈을. 그런데 이제 그 여자친구 역시나 3주 전부터 행방이 묘연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를 찾아서 그 헬렌이라는 여자인데 등장을 안 합니다. 전화상으로만 하죠. 그런데 그 헬렌을 잡아서 헬렌을 추적하다 보면 그 헬렌이 그리핀 쪽으로 갈 거다 해서 이제 헬렌의 그 위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관문에서 모든 차량을 검사를 하는 거죠. 지금은 집에 이렇게 숨어 있는 줄 모르니까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저 라디오를 끼고요. 그리고 돈을 나름대로 찾아보는데 돈이 별로 없어요. 없고 이제 지금 이 등치 큰 코비 씨는 거의 아이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방에 올라와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날려보고요. 그리고 뭐가 안 되고 저렇게 하면 다 두드려 부시고 그러니까 아주 폭력적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배고프다니까 저기 보석 저거 씹어 먹으라고 하죠. 농담 삼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기서 본인이 알아서 저렇게 찾아 먹고요. 그 공간에서 보면 코비 씨는 마음대로 저렇게 불쑥불쑥 다니는 공간에서 공간을 차지하면서 연출적인 효과를 주고요. 그 지금 보세요. 험프리 보가트 얼굴 어때 보입니까? 얼굴 저 때가 99년생이고 55년이니까 56세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너무나 수척합니다. 그래서 영화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짠했던 부분이 저런 흉악범 역할을 하면서 과거에 같은 목소리를 높이고 해도 그런 과거와 같은 그런 카리스마와 뭔가 존재감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좀 아쉽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프레드릭 마치하고 서로의 어떤 대결에서 막 눌리는 어떤 기세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총을 얘기하는 거죠. 혹시 총 숨겨놓은 거 없냐? 애들이 있는 집이니까 총 어디 숨겨놨을 텐데, 총 지금 나한테 빨리 얘기하지. 안 그러면 저 코비씨 보고 뒤지라고 하면 다 부서질걸?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R 보고 찾으라고 그 장소에 가서 총 찾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동생은 얘기를 듣고요.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먼저 전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화를 제임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신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전화 다이얼을 돌리고요. 위의 공간, 아래 공간 전체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 할이라는 인물이 상당히 이 영화에서 좀 뭐랄까 가장 캐릭터가 있는 인물이라고 할까요? 할 자체는 되게 선한 인물로 어떻게 보면서 형하고 계속 어린 시절부터 따라다니면서 범죄자의 길로 들어간 거죠. 그렇지만은 본인은 아직 어리고 그리고 본인의 순수함을 좀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방에 들어왔어요? 알지 모르지만 여인의 방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 딸 19살짜리 딸의 방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어때요? 본인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일종의 나중에 영화에서 중간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형이 다 해서 가르쳐 줬지 너한테.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형은 안 가르쳐 준 게 있어. 나에게 이런 집에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잖아. 그때 엄청 그 험프리 보가트가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기 또래의 어떻게 보면 여자의 방에 와서 이런 걸 보고 그 장식이나 그런 걸 만지면서 뭔가 동경을 가지면서 하는 부분에서는 되게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청년 그 자체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인 구조 안에서 저런 형을 만나서 이끌려 다니게 된 거죠. 자, 드디어 얘기합니다. 통화가 된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한 명을 물증을 잡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험프리 보가트의 여자친구인 헬렌하고 친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헬렌 쪽도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는 거고요. 음,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요? 나름대로 이제 동분서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둘이서. 그리고 기다리고 있고요.
자, 이제는 어떻습니까? 막 저기 숟가락으로 때려가지고 저 컵에다가 막 그냥 씨가 담아버리고요. 그리고 저기서부터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식사할까요? 이, 네, 저렇게 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여인 부인한테 모멸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저 딸한테 하고 어때요? 지금 코비 씨가 식사를 하고 저렇게 트름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식탁보에 저렇게 닦고 그리고 엉덩이에 끼어서 저 의사가 다 부서질 정도로 그러고 더 이상 굴욕적인 부분을 못 참아 합니다. 속이 막 쓰려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누굽니까? 비슷한 또래 해서 그래도 되게 다정하게 쳐다보는 데 반해서 나름대로 은근히 저 딸을 좋아하는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이 얘기합니다. 늘 나중에 인질 잡을 때 꼭 쟤 같이 데려다 줄게. 너 데리고 가면 되잖아, 저 여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연출 보세요. 사각의 공간을 안쪽, 바깥쪽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때 저런 어떤 코비 씨의 동선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공간을 메꿔주는데 참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지금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공간입니다. 아빠,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그런데 계속 영화에서는 저 프레드릭 마치거든요. 아빠는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쓰는 사람으로 계속 인지가 됩니다. You could have licked it. 자, 그러면서, It's not much higher than the garage. I jumped off the garage with you. 중간에 한번 서로 간에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그냥 이 꼬마 녀석이 비행기를 들고 막 내려갔을 때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면 막 내려가서 내 비행기 하나 어디 갔냐고 막 하는데 그때 보면 그 아이를 잡으려고 코비 씨가 소파를 밀어서 아이를 중간에 끼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서 아이 보고 비행기 하나를 뺏으려고 하자 이 아이가 그 비행기를 부셔버립니다. 보통 성깔이 있는 꼬마가 아니에요. 그때 화가 난 코비 씨가 아이를 막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이 아버지가 코비 씨 배에다가 주먹을 이렇게 한 대 때리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로 고무가 돼가지고 아빠 나 차고에서도 뛰어내려 봤는데 나 여기서 뛰어내릴 수 있다. 아빠가 한 번 더 치면 할 거다 하면서 막 아빠를 갖다가 How many times have I told you to 근데 아빠가 이제 신경질이 난 거죠. consider a grown boy? Then you've got to act like one and think like one. We can get word to the Wallings. 그리고 그거는 너식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The police. 그게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걸 알려주고 그러니까 아빠도 두렵냐 그러니까 아빠도 두렵다고 합니다. You're afraid, 네. aren't you? 그리고 그런데 그 두려움 자체는 절대 수치스러운 게 아니란다 하면서 아이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층, 2층 공간 이렇게 계속 쓰면서 네, 계속 중간에 전화가 오고요. 전화 오면 위층에서 이제 같이 들으면서 컨트롤하면서 그렇지만은 직장은 둘이 대안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혹시나 의심할까봐. 네. Noah? 네, 그 남자친구하고 전날 싸웠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계속 이제 얼쩡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Don't open it until I tell you to. Gas is low enough fancy. 자, 지금 그런데 이제 차에 기름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을 좀 넣고 오라고 그러면서 술도 사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저 등치 큰 코비 씨가 술을 가져오라고 하니까요. Not you. Them. 그리고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너 하나 만약에 경찰에 알리거나 하면 너 문제가 아니야. 가족 다 죽어.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협박을 하면서 가는 거죠. Nice family you got here. 네. 그러면서 화목한 가정을 가졌고. 근데 거기에 모멸감을 느끼는 거죠. 자, 이제 갑니다.
그 커튼 이 장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옆집에 이제 젊은이들이 저렇게 모여서 막 차 타고 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험프리 보가트의 동생 여기서 할은 어때요? 저 안에 웃음을 지고 어떤 동경하는 같은 또래의 아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가장 보면 가슴 아픈 부분은 할인 것 같아요. 할은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형한테 그거를 배웠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 자체는 아인 거죠. 자, 드디어 여기서 이제 기름을 꽉 채워 달라고 하는데 저기서 뭐가 유혹을 합니까? 유혹을 하는 거는 이제 전화기겠죠. 그 전화기를 계속 쳐다보고 하다가 어 하는 와중에 저건 누구냐면요. 그 딸의 그 애인입니다. 애인인데 이제 변호사인 거죠. 근데 이제 드라이브 가려고 왔는데 중간에 저거 저렇게 해놨으니까 다시 해놓고요. 그리고 태워서 중간에 어제 화도 풀어줄 겸 하면서 그냥 드라이브를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기를 유심히 그 주유소에서 보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이 장면 재밌습니다. 네, 술을 이제 사온 거죠. 위스키를, 버번을 사왔는데 2병을 사왔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씻고 바로 해서 너 우리 치하게 해서 정신 혼미하게 할 생각 있냐 하면서 그대로 저렇게 이제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움직이고요. 8년 동안 있어서 이놈의 병도 못 따겠네 하면서 또 그리씨가 중간에 끼어서 구도상의 부분을 또 해결해 주고요. That guy. The woman's waiting. 네, 이제 올라가라고 하고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 나한테 다 가르쳐 줬지만 이런 집에서 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잖아. 저기서 유일하게 술을 마시는 장면입니다. 본인도 이제 속이 타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정만 지나면 이게 지금 보면 35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영화 전반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정까지 그 여자가 온다고 그 헬렌이라는 여자친구가 험프리 보가트의 친구가 오면 돈을 갖고 오면 그때 떠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짜 긴장감 있게 좌정까지만 지금 막 기다리는 거죠. What then? 그런데 이 자정이 되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부인에 비해서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라는 거 다시 말해서 어떤 예감을 가집니다. 쟤들이 저렇게 갈 때 그냥 가겠느냐를 우리 머리 쓰는 이 아버지는 금방 아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 인질을 데려가겠죠. 그 인질이 You're right, a 누가 little 될까요? No, there's something. 그때 이제 꼬마가 일어납니다. 귀도 밝아요. 그러니까 눈빛으로 아는 거죠. 그때 아빠, 나 인질로 가기 싫어요. 나는 안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이다운 그런 어떤 서글픔을 갖고 있죠. 이제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제 한 2시간, 1시간 조금 넘게 남았네요. 그리고 들어가고요. 전혀 낌새를 못 챕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있고요. 저기에서 벌써 술의 상당 부분을 마셨네요. 그러면 그 코비 씨가 좀 위험합니다. 조명 자체도 어둡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거를 아까 밖에서 있던 것도 봤죠. 그러니까 코비 씨가 뭔가 출발하고 이 장면 자체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약간 괴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코비 씨가 너도 몸을 수색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들어올 때마다 이제 총을 갖고 오는지 수색을 하거든요. 겁에 질려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그런데 갑자기 그때 누가 불을 켭니다. 누구예요? 하알이죠. 결국은 저 딸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아주 뭐랄까 마음의 순수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총을 가지고 협박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이 이 총은 어디서 난 거예요? 지금 그 코비 씨는 처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험프리 보가트가 그 부인한테 얘기했잖아요. 당신 남편 숨겨둔 총 어디 있냐? 안 그러면 코비 씨가 그거 찾아버릴 텐데 하니까 순순히 얘기해서 그 총을 할한테 찾게 해서 지금 총이 두 자루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험프리 보가트가 갖고 있고 하나는 이 할이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알은 거죠. 그 총은 도대체 어디에서 났냐고. 그러니까 다들 총을 갖고 나를 저렇게 한다는 거를 갖다 견딜 수가 없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영화는 보면 저 코비 씨가 폭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 존재가 또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집단의 탈옥범들의 집단에도 어떤 균열이 갈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균열은 어떻게 보면 이 할이 대하는 어떤 그런 취하는 태도, 할 자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저 이 집 딸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정 자체가 거칠고 그런 성격이 못 되는 친구입니다. 그냥 형을 따라온, 그리고 전 아이 또래의 그 아이들 같은 순수함을 또 가지고 있죠. 청년 같은. 네. 이때 보면 결국은 형이 나서서 저거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저거를 갖다 몸수색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엄마 아빠가 진짜 긴장을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몸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밖에 어떤 소리가 들리고 그 참에 그런 어떤 위기를 넘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누굽니까? 코비 씨가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코비 씨를 총으로 해서 잠깐 기절을 시킨 거죠. 그리고 좀 전에 그 상황에서 본인을 몸수색하려고 했던 그 긴장감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씨 겁낼 것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되게 이 친구의 캐릭터가, 그런데 어때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 부분. 그런데 자, 누워 있는데 일부러 기절한 척 한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가족들, 그 전에 꼬마도 그렇지만 그 장면을 못 보셔서 그렇지만 보통이 아닌 가족들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갑자기 예, 저렇게 깨물고요. 저때 순식간에 아버지가 제압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할 정도는 제압을 하겠죠. 그리고 막 네, 엄마는 저 옆에서 아주 격렬한 장면이고요. 저기서 내보내고 이제 문만 다 닫으면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이제 교환원이 이제 처음에는 안 받다가 이제 교환원이 나와요. 나오는데 저 위에서 어떤 거기다가 전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인이 나타난 거죠. 결국은 누가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그 꼬마 랄프가 결국은 그 주차장 위에서도 자기 뛰어내린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하다가 밖에 있는 험프리 보가트한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완벽하게 한 번의 기회가 생겨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런 3인의 포지션 한쪽, 그리고 중간, 그리고 위에 엄마까지 어떻게 보면 그 어두운 조명과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보면 하나의 기회를 놓쳐버린 그 실망감과 그리고 절망감을 표현하는 좋은 조명과 좋은 구조, 배치, 이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저기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총을 건네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저 꼬마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름 보면 저런 어떤 또 중간중간에 재미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1부는 요 정도에서 그 마무리를 할게요. 감사합니다.